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BOJ, FOMC를 기다리면서 경쟁성이 정말 짙은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온탕 그리고 하루는 냉탕을 오가고 있는데 어제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1% 넘는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2,700선을 다시 밟으려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만물 랠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조금 더 탄력이 나와주기를 기대해보면서 코스피 시장부터 거래 대금이 쏠렸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 5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삼성전자에게 어제는 시선이 일제히 뺏겼다라고 봐도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넘게 밀리면서 15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삼성전자는 장중에 6% 넘게 주가가 뛰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향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CEO가 삼성전자 눈여겨보고 있다, 기대감이 높다,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라는 발언과 함께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어제는 돋보였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가 다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랠리는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삼성전자에서 주총이 있었죠. 관련돼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제 주총에서 SK하이닉스를 2, 3년 안에 따라잡겠다라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양 반도체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잠시 뒤 코스닥에서 살펴볼 테지만 CX에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는 시세를 내줬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엑시콘도 잠시 뒤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가는 아쉽게 좀 보였지만 결국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측에서 여전히 납품을 하고 있고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역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일제히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 SDI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고체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제 최윤우 사장은 전고체 전지를 계획대로 2027년에 양산하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삼성 SDI 어제도 강보합 수준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현대차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BOJ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로 인해서 자동차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현대차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아차는 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대차가 낮아진 ROE를 높이고 인도법인의 IPO를 통해서 주주 환원을 확대할 전망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체크할 포인트는 어제는 물론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보여주긴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월 21일부터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는 주총이 있으니까요. 해당 소식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던 삼화페인트인데요. 결국에 종가는 11%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시 뒤에 특징주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16.92%의 강세로 거래를 마친 3750원의 종가를 좀 형성한 엑시콘인데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잠시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CXL 테마로 올랐던 종목입니다. 어제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CXL 테마와 관련해서 잠시 뒤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으로 이름을 올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는 대표이사 사임 소식에 급락을 했다가 어제도 좀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고 결국에 5.11%의 강세로 7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장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흥행이 여기에 주가 탄력을 더해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가상자산에 있어서 위믹스의 위력이 좀 돋보이면서 P2E 시장에서도 선도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름을 올린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인데요. 요새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RS 오토메이션이 지금 14%대 강세를 보이면서 22,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RS 오토메이션도 역시나 삼성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무인화 수혜를 받고 있는 데다가 엔비디아와 로크웰의 협력이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급등 시세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한국 BNC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뉴로바이오젠이 비만 치료제, K 비만 치료제에서 임상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수혜가 기대가 됐습니다. 한국 BNC도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요. 비만 치료제 쪽으로 투심이 회복되면서 한국 BNC 9.34%의 강세로 7,9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사마페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9%의 강세로 9,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상한가에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리튬과 관련된 소식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금속 전지 전해액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이스트 교수팀과 유니스트 교수팀 등이 전해의 높은 충전 전압에서 리튬 금속 전지의 효율과 함께 에너지를 유지하는 전해액 조정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을 발표를 했었는데 앞서 사마페인트가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액 첨가액 제조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힌 사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에 사마페인트 장중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렸고요. 사마페인트뿐만 아니라 어제는 페인트 종목들 전반적으로도 그 수혜가 온풍이 불어왔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엑시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주총에서 주주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한 말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는데요. HBM 시장에서 한 발 늦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경 사장이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잘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CXL과 함께 지능형 반도체인 PIM 부분에서는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곧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전하면서 CXL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엑시콘은 장중에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16.92%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네오셈이나 퀄리타스 반도체와 같은 나머지 CXL 테마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링크 제네시스가 9.99%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8,81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 밑으로도 레몬, 한성기업, SU홀딩스, 아센디오까지 일제히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링크 제네시스만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고요. 이 모든 종목들은 한 가지 이슈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종목들, 이 네 가지 종목들 외에도 어제는 다수의 종목들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이 모든 네 가지 종목들이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감사 보고서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있었지만 제때 잘 보고를 하면서 결국에는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리스트를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명문제약이 4.91%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 화천기계, 진 매트릭스, 경남제약과 진시스템까지 일제히 4%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조국 테마주로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하락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화천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은 일본 독감과 관련돼서 어제 시장에서 부각을 가장 강하게 받았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서 일본 독감 이슈가 어떤 내용인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삼성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링크 제네시스가 9%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8,8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AI 가속기 마하1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요. 내년 초면 선보일 예정이다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2나노 AI 가속기 과제 수주 소식을 반응한 바 있기 때문에 링크 제네시스가 상한가로 이렇게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특징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독감과 관련한 어제 부각을 강하게 받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험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4%대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 보이는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어제 강하게 부각을 받았던 종목 등의 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독감이 치사율이 참 높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 우려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그 독감에 대한 우려감이 전해지면서 어제 본장에서는 주목을 받았지만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에서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김은지 캐스터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은 환호의 장이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히며 올해 말까지 세 차례의 금리 인하 전망의 태도도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시장 마무리됐습니다. 3대 증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나스닥, 다우산업, S&P 500 지수가 모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상승장을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국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텔입니다. 인텔은 0.36% 상승을 하면서 42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인텔의 소식에는 미국 정부가 인텔에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22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제정한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인텔의 이 지원을 가능하게 한 칩스법은 기업의 반도체 보조금과 R&D 비용 등 총 52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데는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이 아시아에 밀집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을 미국 내로 유치하겠다라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의 지원금은 이 인텔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TSMC에는 5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텔과 관련된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TI, AP시스템, 로체시스템즈 이렇게 4가지 종목 꼽아봤습니다. 삼성전자야 어제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금융주들을 꼽아봤습니다. 어제 간밤 환호했던 시장 분위기 속에 금융주들의 일제 상승 흐름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간 체이스 같은 큰 대형 금융주들에서 급상승 흐름 볼 수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3%대 상승 흐름 보여줬고 JP모간은 1%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에서
또 함께 살펴봐야 할 금융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의 상황들 그리고 금융주들의 좋은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 PBR 관련주들로 엮였었던 또 금융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미국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클린스파크, 메라선 디지털 홀딩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어제장에서는 좋은 흐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은 또 반전 흐름 보여줬습니다.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는 22%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65,000달러를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1% 상승세를 보여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들의 움직임까지 상승세로 전환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에서 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어떤 흐름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위메이드, 갤럭시아 머니트리,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고요. 위메이드나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전장에서 5% 상승, 1%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또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장과 우리 시장 엮어드리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였습니다.